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지금 정치적 상황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다 보니 부동산 이슈를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요번에 25년도 1월 1일 날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시행이 된 정책이 있는데 요번에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묻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묻힌 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시행이 된 내용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지방세 일몰 연장 27년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25년도 1월 1일 날 일몰 연장을 했습니다. 바로 27년까지 일몰 연장이 돼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말 그대로 이 지방세 부분이죠. 지방세 부분이 연장이 된 겁니다. 일몰 연장이라고 하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 외에 뭐 다양한 혜택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보유세, 그 다음에 취득세 요 부분에서 이 재산세와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몰 연장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연장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24년도 12월 31일까지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년도겠죠. 이제 며칠 안 됐지만 24년도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극적으로 정말 극장골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 12월 31일 날 연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연장이 안 돼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연장이 안 됨으로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것을 또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폐기를 했습니다. 일몰 연장이 돼서 시장이 또 다르게 또 변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일몰 연장이 됐죠. 27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연장이 된 항목을 보게 되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 안에 세부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10년 장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단기 6년 요번에 확정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단기 6년에 대한 업로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기 6년이 확정은 됐지만 요번에 개정이 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기 6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기 10년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기 6년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년은 아직은 아니고 10년짜리만 해당이 된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존과 변경이 된 내용 있겠죠. 그쵸? 이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경된 감면 조건을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접근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함으로써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근데 변경된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은 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희망을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잘 듣고 본인한테 접목을 시켜서 혜택을 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크게 지방세 특례 개정 내용을 제가 크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잘못된 내용 있죠. 잘못된 내용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 전파가 되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25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시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도 12월 31일 날 일부 개정이 됐다. 요게 일몰 연장이 됐다.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조입니다.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31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장기 일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 10년짜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에 따라 이제 취득세를 27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일몰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라고 해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면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감면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아래에 보시면은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감면과 면제는 명확하게 틀린 단어겠죠. 그렇죠? 감면은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몇 프로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면제라는 단어는 면제는 아예 싹 다 영원 처리하겠다. 빵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하나도 내지 않는 게 바로 면제라는 단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공공에 대한 임대형 기숙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 위쪽은 공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아래쪽에는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또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또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면제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지금 현재 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면제 아니다. 면제되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는 25년도 일몰 연장이 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일몰 연장 내 법령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8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17년도에 이제 일몰 연장이 돼서 18년도까지 연장하겠다. 1년 연장하겠다. 그래서 이게 17년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취득세 면제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취득세를 싹 다 면제를 해줬느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주택, 빌라도 다 포함이 되겠죠. 60제곱미터 미만 이 아래 내용 들어가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를 취득을 하면은 면제를 해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면 혜택을 줬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면제가 되는 게 아니다. 꼭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면제가 아니구나. 감면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25년도와 17년도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일부 변경이 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공공에서 추진하는 임대형 기숙사죠. 이 임대형 기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 면제는 없다. 취득세 85% 감면 혜택만 있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용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변경이 된 내용이죠.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 중에 이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변경이 된 내용이 있는데 시청자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분들의 경우는 꼭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존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된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 문구를 보시게 되면은 최초 분양받는 경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령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짜자자작 많은 문구들이 이제 앞서서 내용에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문구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 혜택, 재산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변경이 된 문구 내용이 요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초 유산 거래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라지고 요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축이죠. 우리가 신축 분양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최초 분양 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나서 분양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부터 맞춘 겁니다. 전세 세입자를 먼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분양을 하니까 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그때 분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을 건축주에서 이제 분양을 받는 분, 최초 분양이 되겠죠. 그쵸? 그때 최초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취득세 혜택을 이제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재부 해석이 틀려졌었어 가지고 취득세를 추징받는 그런 분들이 생겨났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신축하고 바로 분양을 해라.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최초 유상 거래, 말 그대로 건축주와 임대인이 바로 최초 처음 분양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바로 요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높게 분양가를 측정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파트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쵸? 그래서 빌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공급 정책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정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재개발 쪽으로 많은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빌라 투자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빌라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쪽의 빌라 시장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가격대가 많이 빠졌지만 이 재개발이 정말 유망한 지역,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마포라든가 용산 같은 이런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이 재개발 예정지 일대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빌라를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때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또 삽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주의 입장이고 임대인분의 입장이 또 있겠죠. 임대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 임대인의 경우는 신축 주택이 입주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건축 연도가 24년도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 몇 월에 건축을 했는지, 여기에 전세가 맞춰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임대인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할 거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임대사업자를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취득세 혜택을 봐야 된다, 재산세 혜택을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등록을 해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꼭 필히 등록함으로써 취득세 혜택이라든가 재산세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거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는 이런 신축 빌라의 경우는 취득세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임대인분들, 시청자분들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려는 분들 취득세 혜택 못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그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주된 목적 자체가 취득세 중과가 너무 이제 심하기 때문에 내가 다 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8%나 12%의 중과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쵸? 그것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 감면 혜택을 보시면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꼭 오늘 방송 내용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26% 룰로 인해서 역전세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사항도 굉장히 많아서 주택임대사업자 나는 등록 안 할래, 아니면 오히려 더 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면 반은 또 찬성을 한다, 반은 또 싫다, 나는 못한다, 주택임대사업자만 망한다, 이렇게 이제 반반으로 갈리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조금 권장을 해드리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우선 1주택에서 2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 비조정 대상 지역에 나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왜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은 24년도 이후에 준공이 된 주택을 사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취득세 혜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주택, 2주택 내가 비조정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2주택이 아닌 3주택 이상이다. 내가 3주택 이상인데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드리면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 퍼센테이지가 틀리죠. 그쵸?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8%의 취득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12%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여기에 주임차를 등록한다 그러면은 이 8%에서 몇 프로로 바뀌는 거죠? 1.4%로 바뀌는 거겠죠. 그쵸? 85%의 감면 혜택을 보면은 1.4%로 낮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12%에서는 85% 감면 혜택을 보면은 약 1.8%의 취득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이게 만약에 5억짜리다, 6억짜리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5억짜리에 8%를 낸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취득세가 4천만 원 후반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 5억에 12%면은 거의 6천 가까이의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1.8%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1.4%로 줄어든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몇 천만 원 아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지금 126% 룰이 무서워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지금 시장가는 이미 126% 룰에 시장 가격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이미 126% 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역전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26% 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내가 조금 귀찮은 항목들, 임대사업자로서 조금 귀찮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금 임대사업자로서 귀찮은 부분은 감소를 하고 몇 천만 원 아끼시는 게 솔직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되던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할 곳 재개발 빌라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공급 물량 딸립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은 빌라 노후 밀집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 말고는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빌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아파트 투자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솔직히 지읒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단기 6년도 도입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죠? 6월 달에 단기 6년 도입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6년이 도입이 됨으로써 주택임대 사업자를 4년이 줄어든 6년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바로 주택수 제외죠. 그렇죠? 주택수가 제외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주택수가 평생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단기적인 주택수 제외 효과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주택임대 사업자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은 아파트 투자가 아닌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 시대 정치적인 이슈,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아니고 많은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에 몰려 있습니다. 관심도 자체가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쏠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근을 안 합니까? 출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돈을 내가 생활할 돈만 벌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출근해서 내가 버는 월 소득은 내가 생활비에 쓰는 거고 그 외의 돈은 투자로 벌어야 되는 겁니다. 자산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전국 시대 정말 핵심 입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탄핵 전국 시대 지금 계속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해결이 됩니다. 다음 정권으로 바뀌던 아니면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던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 없으니까 손가락 빨고 있을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어쨌든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세워서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투자자의 입장이다. 지금 많은 지역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반대로 또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 무산이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재개발이 또 활성화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잘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정말 지금은 동의서를 걷고 있지만 금방 무산이 돼서 철회가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사업이 유지가 돼서 정말 주변 아파트와 갭매우기가 되면서 20억, 30억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가 있는 핵심 지역,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단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핵심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핵심 입지 지역만 중요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세금적인 부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또 활용을 하시면서 세금적인 부분, 감면 혜택을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 투자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핵심 입지에 세금적 상담을 받으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정말 확실하게 돈이 될 수가 있는 2025년도 한 해를 맞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참여하셔서 정말 돈 되는 정보 듣고 같이 임장 활동 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쪽 지역이 이래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굴 뵙고 상담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